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을 한다는 건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획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사람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했을 때 좋은 점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영주 가능. 말 그대로 영주권은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의 의무 기간을 지키는 한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체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덜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캐나다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영주권 카드만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입국 심사 간소화. 공항에 가면 내국인과 외국인 입국 심사가 다릅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전자식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곳에서 간단하게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 캐나다는 주마다 의료보험 제도를 각각 운영합니다. 학생비자, 워크퍼밋 소유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주마다 다른 정책으로 매달 의료보험비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정부는 영주권자들에게 무상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과를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임산부라면 아이의 출산할 때까지 건강검진 및 수술 비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네 번째, 은행융자 대출 가능. 캐나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대출에 대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외국인에 비해서 대출 제한이 적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이민자에 대한 몰개지 보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 65%까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비 혜택. 의무교육은 무료가 되고 고등교육은 저렴해집니다. 초중고등교육은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대학 학비는 외국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캐나다의 컬리지 혹은 유니버시티를 가게 된다면 캐나다 영주권자보다 몇 배의 학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BC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 영주권자는 크레딧당 183불인 반면에 외국인 학생은 1,358불을 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특정 전공 입학 가능. 의사, 약사, 변호사, 이민 컨설턴트 등등. 캐나다 영주권이 없으면 관련 대학 진학이 불가합니다. 대학 진학이 가능하더라도 이런 전문직들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바 어소시에이션이나 각각의 레귤레이터의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 요건은 대부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입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로움도 영주권자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외국인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대학 내에서의 장학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학자금 대출 가능.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정부와 은행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 혹은 무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정이거나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면 학자금 이자 또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금 혜택. 캐나다 학생비자, 워크퍼밋 소유자들도 영주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텍스 리펀을 통해서 소득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 구매 시 일부 주정부에서는 외국인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되면 이런 차별을 받지 않으십니다. Nope. 또한 첫 주택 구매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나
주정부별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번째, 렌트비 지원. 캐나다 거주를 위해서는 집을 렌트하거나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로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낮은 소득과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게 되면 렌트비 보조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비 보조금은 복지주택공사에서 나의 수입과 렌트비의 퍼센트를 계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10번째, 양육수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지원 혜택입니다. 이 자녀 양육비는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많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네핏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게 됩니다. 11번째, 노후연금. 만 65세가 되면 수령 가능한 은퇴연금, 캐나다 펜션 플랜이나 18세 이후에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노령연금, 올드 에이지 세큐리티, 대표적인 캐나다 노후연금입니다. 이 두 연금은 개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신규 이민자 정착 지원. 캐나다에 이민이 되면 각 주와 도시마다 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이민자 경우에는 무료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가 직업을 잃었을 경우에는 무료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짐. 캐나다에서도 영주권을 소유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교육청, 관공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정 업무는 시민권 영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보안과 관련된 직업은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4번째, 시민권을 획득할 권리.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최근 5년 중에 3년을 거주하신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시민권은 국적을 의미하므로 캐나다의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치시고 시험을 보시고 선서식에 참여하시면 캐나다의 시민권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15번째, 배우자 혹은 가족 초청 가능. 이민의 본질적인 목적인 가족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캐나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및 배우자를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하실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22세 미만의 자녀이며 또한 자격 조건이 된다면 부모나 조부모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간다 캐나다는 여러분의 캐나다 이민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